안녕하세요 젤리니 여러분, 제이제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려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하체 운동, 엉덩이를 쓸 거냐 허벅지를 쓸 거냐. 나는 엉덩이 운동 하고 싶은데 맨날 허벅지만 쓰여서 너무 고민이 됐어. 나는 허벅지를 사용하는 느낌과 엉덩이 사용하는 느낌, 그게 뭐가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 오늘 컨텐츠를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체 운동을 할 때 사실 대부분의 모든 프리웨이트 동작에서는 엉덩이와 허벅지가 모두 함께 유기적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부위를 주동근으로 사용하고 싶냐에 따라서 조금씩 포인트라든지 동작이 상해질 수 있는데요. 아주 미묘하지만 굉장히 또 다른 동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첫 번째 가장 큰 자세적인 부분과 엉덩이와 허벅지 조금 더 효율적인 동작들이 있는 건지 운동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체 운동을 할 때에는 이 위쪽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관절, 허벅지 위쪽 부분에 관절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 무릎 관절이 있습니다. 무릎 관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무릎 부분이 접히는 부분을 의미하죠. 각각 어느 관절에 포인트를 두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운동되는 부위가 달라지는데요. 이것을 이해를 하고 운동하는 것과 그냥 생각하지 않고 운동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고관절의 움직임은 고관절이 접히는 파트와 고관절이 펴지는 파트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보시면 고관절이 이렇게 접히는 파트에서 필연적으로 나의 엉덩이 근육은 조금 길게 늘어나게 되고요. 내 고관절이 펴지는 움직임에서는 나의 엉덩이 근육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면서 짧게 수축하는 움직임을 일어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엉덩이 근육은 내 고관절이 굽혀졌다가 펴지는 순간 내 힙 근육이 수축되면서 운동이 되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내 무릎 관절,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굽혀졌다가 펴지는 움직임을 할 때 나의 허벅지 근육이 사용됩니다. 그걸 놓고 봤을 때 런지라는 동작을 한다. 어떤 식으로 허벅지 사용과 엉덩이 사용 동작이 조금 상이한지 보여드릴게요. 허벅지 위주로 운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무릎이 접혔다가 최대한 많이 접혔다가 최대한 많이 펴지는 움직임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것을 저희는 무릎의 전후 움직임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서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내 무릎이 앞쪽으로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그만큼 내 허벅지 근육도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거기서 무릎이 최대한 많이 펴지면서 다시 뒤쪽으로 후방 움직임이 일어날수록 내 허벅지 근육은 더 많이 수축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런지 동작에서 우리가 가장 허벅지 근육을 사용할 때 중요한 것은 최대한 많이 체중을 앞쪽 허벅지에 실어놓은 상태에서 무릎이 전후 움직임, 앞으로 많이 나갔다가 그리고 앞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내 체중을 실어서 밑으로 앉는 느낌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허벅지 근육을 많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동작을 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여기까지밖에 못 가져가는 거야. 이유는 이제 내 발목의 유연성이라든지 종아리의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보통 허벅지 운동을 하실 때에는 이런 식으로 뒤꿈치를 들어놓은 상태에서 마치 하이힐이나 역도화를 신은 것처럼 이 상태에서 무릎을 앞으로 많이 밀어주면서 앉았다가 그 상태에서 그대로 무릎을 많이 펴내는 이런 자세로 운동을 하게 되면 허벅지 개입을 훨씬 더 많이 시키면서 앞쪽 근육을 강하게 운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센터에서 내 뒤꿈치에다가 이렇게 각도를 좀 올려놓고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발목 가동성을 많이 확보해서 내 앞쪽 허벅지를 많이 사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덤벨을 잡은 상태에서 운동을 해주시면 훨씬 더 많이 중량을 준 상태에서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반대로 나 엉덩이 쓰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발끝이 조금 전처럼 뒤꿈치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는 엉덩이 수축이 조금 덜 일어나게 됩니다. 엉덩이 수축이 일어나려면 고관절이 관여가 되어야 되고요. 내 발목은 어느 정도 몸쪽으로 발끝이 당겨져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각도가 많이 나와 있을수록 조금 더 엉덩이는 수축을 잘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똑같이 런지 자세에서 썼을 때 내가 앞쪽에 놓인 엉덩이에 체중을 실어주시면서 이 고관절을 사용해야 되고 무릎의 전후 움직임은 전혀 일어나서는 안 돼요. 이번에는 무릎을 고정시켜 놓고 내 고관절이 엉덩이 뒤쪽으로 빠지면서
후방으로 움직임이 일어나고요. 왼쪽 엉덩이에 체중이 많이 실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엉덩이 근육이 늘어나는 게 느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올라올 때는 다시 뒤쪽으로 후방 움직임이 일어났던 고관절이 앞쪽으로 그대로 펴지면서 원위치로 돌아오게 되는 전방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죠. 전후 움직임이 무릎에서 일어났던 아까 전에 런지와 좀 다르게 전후 움직임이 이 고관절 쪽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무릎에서는 전후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겠죠. 어떤 분들은 유연성이 좋으시면 무릎이 바닥에 닿겠죠. 여기가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조금 전에는 나의 뒤꿈치를 올려놓고 운동을 했다면 이런 경우에는 아예 발 전체를 얹어놓고 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더 좋냐라고 한다면 뒤쪽 전체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스텝박스를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런 식으로 단을 만들어 주시면 조금 더 깊숙이 내려가면서 이쪽에 자극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때 더 많이 수축하고 싶으신 분들은 완전히 끌어당겨서 원위치까지 고관절을 다 펴내주셔도 괜찮아요. 그게 바로 백스텝 런지입니다. 근데 백스텝 런지 할 때 우리가 흔히 실수, 무릎을 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고관절을 펴내는 것을 집중을 해야 되겠죠. 우린 지금 고관절 움직임에 집중을 하는 힙 운동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런지 동작을 하실 때 이렇게 중량을 들고 이 위에서도 진행을 할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동작을 이해해 주시면, 아, 런지 동작이 허벅지를 사용하는 동작과 엉덩이를 사용하는 동작의 메커니즘이 다르더라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런지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요. 우리가 많이 이야기들이 나오는 스쿼트 드디어 나왔는데요. 스탠스에 따라서 엉덩이냐 허벅지냐가 아니라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후 움직임이 무릎에서 일어나느냐 고관절에서 일어나느냐의 차이예요. 이걸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무릎이 많이 나오면서, 즉 발끝 쪽으로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허벅지가 많이 쓰이는 스쿼트가 될 것이고, 엉덩이가 무릎 기준에서 뒤쪽으로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엉덩이를 더 많이 사용하는 스쿼트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플러스로 사람은 이 신체 비율이 모두가 다 똑같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 대퇴, 허벅지의 뼈가 좀 더 길고요. 어떤 사람은 허벅지보다 종아리의 길이가 더 긴 경우도 있어요.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을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첫 번째, 대퇴가 기신 분들은 똑같이 각도를 앉아도 이 대퇴가 길다 보니까 엉덩이가 자연스럽게 더 뒤로 많이 빠져요. 그런 분들은 내가 이렇게 앉는 동작을 했을 때 엉덩이 느낌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 힙을 사용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겠죠. 그런가 하면 이 대퇴가 짧으신 분들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무릎을 앞으로 빼고 밑으로 체중을 눌러 앉을 확률이 높습니다. 체중이 뒤로 많이 안 빠지고 그대로 밑으로 쭉 눌러 앉으시면 되니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무릎을 앞쪽으로 가져가면서 상체를 밑으로 눌러서 체중을 허벅지에 실기가 좀 더 편해요. 그런 체형이신 분들은 허벅지를 스쿼트 하시면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유리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대퇴가 길고 종아리가 그에 비해 좀 짧은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스쿼트를 아주 조금만 굴곡을 시켜도 엉덩이가 뒤쪽으로 굉장히 많이 나가요. 그래서 힙 개입을 하기가 조금 더 수월한데, 반대로 무릎을 사용하기 위해서 앞으로 눌러주는 스쿼트는 자세가 많이 불안정하게 나옵니다. 종아리가 굉장히 짧고 타이트하다 보니까 발목의 유연성도 많이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제가 허벅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스쿼트 동작을 할 때 이렇게 단을 놓고 역도화를 신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스쿼트를 진행하게 되면 무릎이 기존에 나오는 것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앞쪽으로 나오게 되면서 앉는 느낌의 스쿼트를 좀 더 잘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운동을 해주면 저도 대퇴근을 엉덩이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운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허벅지를 사용하는 스쿼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뒤쪽에 약간의 지렛대를 놓아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릎이 앞으로 나가면서 전후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면서 이런 식으로 스쿼트를 하게 되면 조금 더 허벅지 사용이 유리해지더라. 나는 중량을 추가하고 싶어요. 추가적인 무게를 내 가슴 앞쪽으로 들어주시는 프론트 스쿼트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앞쪽으로 들어주시면 상체를 세운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가기가 훨씬 수월해져요. 그러면 내 허벅지 쪽에
체중을 싣기가 훨씬 수월해지고 내가 들고 있는 체중 전체가 나의 허벅지 전체에 전달이 되면서 스쿼트를 하실 때 하체를 굉장히 강하게 사용하시면서 단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엉덩이 스쿼트 뭐가 좀 다른가? 조금 더 무릎은 고정시켜 놓고 내 고관절을 뒤로 많이 빼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까의 각도에 비해서는 상체가 어떻게 될까요? 많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만큼 엉덩이는 뒤로 더 많이 빠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내려갔다가 그대로 일어날 때 마찬가지로 고관절의 전후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고관절이 다 펴지게 되는 거죠. 고관절이 뒤로 빠지고 고관절이 앞으로 나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엉덩이를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 스쿼트 동작이에요. 자, 여기다가 만약 나는 중량을 얹고 싶어요. 이 뒤쪽으로 빠졌다가 앞쪽으로 돌아오는 전후 움직임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중량을 들어주면 좋거든요. 상체가 자연스럽게 밑으로 떨어지는 자세다 보니까 여기다가 프론트로 잡아서 상체를 세워주시는 것보다는 밑으로 잡아서 상체 무게를 그대로 누르면서 내려가는 방식의 스쿼트, 덤벨이나 아니면 뭐 캐틀벨 스쿼트 혹은 내 등 위에 얹어서 내려가는 스쿼트,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시면 제가 스쿼트 할 때 이렇게 밑으로 잡고 내렸다가 올라오는 스쿼트를 가장 많이 하고 있죠. 이 스쿼트를 하는데 나는 가동 범위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려갔더니 중량이 거의 바닥에 닿으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만큼 내려가는데 제가 캐틀벨을 들었으면 바닥에 캐틀벨이 닿게 되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양 다리에 똑같이 이런 식으로 키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더 많이 내려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려갔을 때 가동 범위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힙을 더 많이 늘렸다가 더 많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쿼트 중량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허벅지가 유리한 경우, 조금 더 엉덩이가 유리한 경우 이렇게 운동 자세가 나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홈트할 때 아니면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 똑같은 스쿼트를 넣더라도 하루는 프론트 스쿼트를 당연히 넣을 수도 있겠죠. 대퇴사두 날은. 그리고 엉덩이 운동을 하는 날에는 그냥 뭐 캐틀벨 스쿼트나 아니면 백 스쿼트를 넣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의 운동 플랜을 조금씩 디테일하게 만들어 나가시면 부위별로 운동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운동하는 거 자세적으로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방금 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허벅지를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동작은 고관절을 사용하지 않은 채 무릎 관절만 사용하는 동작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엉덩이로서 사용할 수 있는 동작은 무릎 관절을 사용하지 않고 고관절만 사용하는 동작이 될 거예요. 이런 동작들은 아무래도 한쪽 관절이 조금 개입이 덜 하다 보니까 초보자분들이 해당 근육을 느끼기에는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두 가지 근육을 나누어서 느낌을 느끼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쉬운 동작들을 통해서 그 근육을 조금 깨워주는 이런 방식으로 활용을 해주셔도 좋고요. 재활치료의 목적으로 엉덩이나 허벅지의 밸런스가 너무 많이 깨져 있어서 허벅지만 너무 강하고 엉덩이가 너무 약하신 분들은 운동을 좀 하실 때 두 가지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허벅지를 좀 안 사용하고 최대한 엉덩이를 사용할 수 있는 동작들 위주로만 운동을 한다든지, 반대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저 같은 경우인데 엉덩이가 허벅지에 비해서 너무 많이 발달되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아무리 런지나 스쿼트를 해도 엉덩이가 계속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앉아서 진행하는 레그 익스텐션 동작으로 허벅지 대퇴사두를 잘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재활 운동의 일환으로도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엉덩이를 사용하는 동작과 허벅지를 사용하는 동작이 자세적으로 어떤 부분이 다른 건지 동작들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배워봤는데요. 운동을 하다 보면 이상적인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는 허벅지만 더 키우고 싶고 누군가는 엉덩이
엉덩이만 더 키우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운동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밸런스는 맞춰 나가는 것이 가장 좋더라고요. 아무리 엉덩이를 사용하는 운동이라고 하더라도 허벅지가 아예 사용되지 않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마다 체형적인 특성이 모두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 동작을 통해서 엉덩이를 80%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동원율이 낮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종아리가 조금 짧은 타입이고 그에 비해서 대퇴가 많이 긴 타입이다 보니까 처음에 운동을 배울 때부터 스쿼트 동작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때 선생님께서 무릎을 앞으로 더 많이 내밀어야 된다. 왜 이 동작이 안 되냐? 중량을 더 많이 써서 눌러봐라 하면서 이 동작들 반복을 굉장히 많이 시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 무릎이 고장이 나더라고요. 저는 무릎을 그렇게 많이 빼면서 운동을 했을 때 체형적으로 많이 무리가 가는 스타일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어렸을 때 운동을 처음 시작하고 굉장히 속상하기도 했었고, 나는 왜 이런 몸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저 사람은 너무 동작이 아름답게 잘 나오는데? 라는 것 때문에 정말 많이 큰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종아리가 짧아서 그 부분에 가동이 잘 안 나오는 반면에 엉덩이 동작은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나도 저 사람처럼 저만큼 자세 하고 싶어, 저만큼 무게 들고 싶어. 이런 것들에 또 집착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저처럼 큰 부상을 또 입을 수도 있으니까요. 항상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좀 집중하면서 나의 장점을 좀 더 극대화해 나가는 방식으로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JJ는 다음번에 또 다른 컨텐츠를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